안녕하세요, 가치아입니다. 6월 29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흐름이 좋지 않았어요. 어제도 장 초반에는 긍정적으로 시작을 했었지만 결국 이렇게 흘러내렸었고, 오늘도 조금 비슷했던 것 같아요. 오전장에는 상승으로 출발했었지만 중국 증시가 개장하는 10시 30분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지수의 흐름이 다시 꺾였었고, 마지막으로 동시호가에, 생각보다 동시호가에 많은 물량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좋지 않은 흐름이었지만 반대로 장 막판에는 살짝 올려주는 모습이 나왔었네요.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특별하게 큰 변동성이 있었던 종목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가장 흐름이 좋았던 것이 하이닉스의 흐름이 좋았었고, 그리고 반대로 자동차 관련주는 오늘 다소 좋지 않았었네요. 또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가 좋지 않았었고, 어제 조금은 낙폭이 강했었던 에코프로만 소폭의 반등이 있었고, 그 외에는 그렇게 흐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자, 오늘은 생각 외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어요. 규모는 많지 않았지만 약 300억 정도? 오랜만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있었고, 기관만 나홀로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코스닥은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고, 기관은 소폭의 순매수가 있었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자, 다행히도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규모 자체도 많았었고 약간은 배당이란 걱정이 있었지만 여전히 1,500억이 넘는 순매수가 들어왔고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죠.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모처럼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은 꾸준히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 삼성 SDI는 여전히 외국인의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은 오랜만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네요.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9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에코프로, SK바이오사이언스, 이수페타시스, 현대차, 이렇게 각각 매수를 했었고, 그리고 기관은 하이닉스, LG전자, 루트로닉, 현대오토에버, 대한항공,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를 했었네요. 그래도 종목의 차이는 있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반도체 업종을 가장 많이 매수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전날 미국 증시는 조금은 보합세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래도 시가 대비 조금은 상승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나스닥이 0.27%의 상승이 나왔고, 직전 이틀 전에 21선을 터치하고 이틀 연속으로 빨간 양봉이 나왔죠. 그리고 S&P 500도 마찬가지로 약보합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어쨌든 시가가 낮게 출발했었던 만큼 동일하게 빨간 양봉이 나왔었고, 다우지수만 조금은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었네요. 자, 그리고 반도체 지수를 보면 어제 크게 한 차례 급등이 나와서인지 오늘 새벽에는 0.9%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하지만 시가는 굉장히 낮은 위치에서 거의 1.5% 급락해서 출발했었던 만큼 그 하락분을 조금은 만회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시장의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았었지만 시가 대비 조금은 돌려 세우면서 시장이 마무리되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니케이를 보면 니케이는 0.3%의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조금은 위에 꼬리가 달리고 있죠. 그리고 대만도 마찬가지로 어제하고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지만 위에 꼬리가 조금 달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 증시는 오늘은 큰 등락을 보이진 않고 있네요. 그래서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지금 촬영 시점이 어제하고 비슷하게 마이너스 0.1% 소폭의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고, 아시아 증시하고 마찬가지로 윗꼬리가 달리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RSI 지수를 봤을 때도 그렇게 걱정할 수 있는 과열권 구간은 크게 벗어났다고 생각이 되고, 또 조정 국면도 지금의 위치에서는 여전히 깊지 않을 것이다, 이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RSI 지수를 보시면 45포인트 정도? 이 정도 위치를 유지하는 만큼 조정이 들어와도 깊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빨리 이런 조정이 마무리되어서 다시 시장이 조금은 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몇 가지 재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제 또 파월 연준 의장이 다음 달 7월하고 9월에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의견을 내비치는 만큼 이런 부분이 조금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시장 흐름을 보면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2번 정도 더 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했었잖아요. 하지만 믿지 않았었고 조정 없이 계속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조금은 구체적인 날짜를 들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진다면 일정 부분 주가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이 2022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금리 인상 끝 무렵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이런 재료는 정말 반영이 된다면 길어봐야 이틀 정도? 그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있으니까 올해는 금리 인상을 너무 걱정할 수 있는 재료로서 바라보지 않으셔도 좋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오늘 아침 나온 기사인데 연준에서 미국에 있는 23개 대형 은행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했고 모든 은행들이 통과를 했었다는 긍정적인 하나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이 스트레스 테스트는 지난 2008년 그때 금융위기가 있었고 그때 이후로 만들어진 하나의 테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이 거의 정점기에 다다른 시점에서 미국의 대형 은행들을 테스트했고 그 결과 최악으로 700조 원을 잃고 나서도 자본 기준을 충족했고 침체를 견디면서도 대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을 반영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미국의 금융권, 지금 금리가 거의 정점기에 다다랐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는 의견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난 2008년만큼 금융위기는 지금으로서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또 반대로 작년 말에는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었잖아요. 23년에는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그런데 또 최근 들어서는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가 또 수면 밑으로 조금은 들어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그걸 또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경기 침체가 다가온다면 첫 번째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먹고 자고 하는 문제는 어쩔 수가 없지만 옷을 산다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이라든지 가전제품 그런 것들은 내년으로 미룰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비가 많이 급감하기 마련인데 실제로 의류를 생산하는 OEM 기업들, 대표적으로 국내의 한세실업이라든지 또 영업무역 이쪽은 또 주가의 탄력을 받고 있고 하반기에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아디다스라든지 나이키, 글로벌 기업들의 수주를 받아서 대표적으로 OEM 사업을 영위하는 만큼 생각보다 작년과는 다르게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경기 침체 이슈가 조금은 가라앉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업황을 중심으로 하반기부터 업황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그런 부분도 조금은 작년과 달라진 하나의 재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와서 연준에서 은행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했고 모든 은행들이 충족을 했었던 만큼 조금 더 경기 침체보다는 경기가 개선될 수 있는 그 시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제가 일정을 체크하지 못하면서 기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거든요. 물론 예상을 했던 것은 이번 분기는 적자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컨센보다도 적자 폭이 크지 않았었고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CEO가 메모리 산업의 매출의 바닥을 지났다는 의견을 직접 내비쳤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마 3월부터 5월까지 이 기간 내 실적이었겠죠. 그런데 생각보다 적자 규모가 크지 않았었고 또 메모리 산업의 매출 바닥이 이제는 지난 것 같다 라는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업황은 최근에 조금은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저는 여전히 상승기의 초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과거의 차트를 보면 업황이 본격적으로 돌아설 때는 적어도 2년 정도 그 정도의 주가 상승은 이어져 왔습니다. 차트를 볼까요? 자, 가장 최근에 19년도 그때 19년도 초에 바닥을 찍었잖아요. 그리고 주가 상승은 2년 정도, 물론 그 안에 조금은 출렁임이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2년 정도의 상승이 있었고 그리고 조금 더 과거로 가보면 자, 이 당시였죠. 15년도에 저점을 형성하고 다시 주가의 상승이 나올 때도 2년 정도? 정확하게 2년이네요. 2년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요. 업황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클을 대입해 봤을 때도 정말 적어도 1년 6개월 내지는 2년 정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도 작년 말이 바닥이었었고 본격적인 상승의 초입 구간이라면 저는 지속적으로 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때문에 과거의 차트 흐름이라든지 또 오늘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메모리 산업의 바닥이 지났다는 이런 시그널들 이런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이해해보자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오늘까지 시장 흐름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내일이 6월 마지막 날이고 또 2분기의 마지막 그리고 상반기의 마지막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은 상당히 의미 있는 하루가 될 것 같으니까 모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